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어제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각계각층의 애도와 조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흘간의 가족장을 치른 뒤 모레 발인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주식 재산만 18조인 만큼 상속세가 10조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추 장관이 자신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원불교 신자인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어제부터 빈소가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28일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는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어제부터 삼성 서울병원에 빈소가 마련됐는데 삼성 측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생전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알려진 만큼 장례는 원불교식으로 치러집니다. 지난 1973년 장모의 권유로 원불교에 입교한 뒤 아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함께 기도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7년 부친 이병철 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원불교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권력이든 법이든 재력이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법명은 중덕으로 원불교 신자로서 덕망이 높은 교도에게 증여하는 법호도 받았고 일종의 훈장격인 대호법 법훈까지 받았습니다. 공부와 사업에 큰 업적을 쌓은 교도에게 주는 법훈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재가 교도들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위 단계를 대호법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장의위원회는 매주 토요일 서울 원남교당에서 천도제를 진행하고 다음 달 8일에는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의 발인은 오는 28일이며 장지는 에버랜드 또는 수원 선산에 마련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59분쯤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한 고인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는데 빈소 또한 이곳 장례식장 지하 2층 3개의 방을 합쳐 마련됐습니다. 삼성 측이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어제는 가족과 친지들의 조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오후 5시쯤 직접 운전해 아들, 딸과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의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 지하로 향했습니다. 고인의 조카죠.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범현대가인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규 HDC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5분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유족들에게 전하고 약 10분 뒤인 오후 7시 35분쯤 빈소를 떠났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빈소를 찾아 한 시대의 별이신데 명복을 빈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공식 조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오늘 삼성그룹 전현직 사장단과 관계사 등의 조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정재계 및 각계 인사들도 시간 조율을 통해 오늘 중 빈소를 다녀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입관식은 공식 조문 시간에 앞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인은 모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에게 보낸 애도 메시지에서
이 고인의 도전적인 리더십은 우리 기업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야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지만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이건희 회장 빈소로 보내 유족에게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이건희 회장은 도전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를 한국 대표 산업으로 만들고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의 리더십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건희 회장의 혁신적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면서도 문호조 경영과 같은 그늘도 있었던 만큼 새로운 삼성이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습니다. 정경유착과 문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경제 선각자라고 평가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도전과 혁신 정신을 배우자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인재에 대한 애정과 철학은 지금도 인재 육성의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였던 선각자셨습니다. 정의당은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문호조 경영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역사를 지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이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에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아친 추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에 출석합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일위, 국방위, 환노위 등 9개의 상임위에서도 종합국감이 시행됩니다.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 사건 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늘부터 만 62세에서 69세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최근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이 극히 낮다고 결론 내리고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받으시길 당부했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정부가 오늘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독감 백신 사망자는 어제 오후 1시 기준 48명, 하루 새 12명이 더 늘었습니다. 나이대별로는 70대가 23명, 80대 이상은 18명, 60대 미만 5명, 60대가 2명 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틀 연속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에서 부검 등을 진행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검토했던 26건이 백신과의 인과성, 직접적인 인과성은 극히 낮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판단이셨습니다. 6명이 대동맥박리와 뇌출혈 등으로 전혀 연관이 없었고 나머지 20명도 부작용 등을 검사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동일 제조 번호의 그 백신을 맞고 사망한 분이 2분 이상 계실 경우에 이제 조치하겠다라는 얘기는 유효하지만 지금 현재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고
사망했다고 인정되시는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독감 예방접종 이후 7일 이내에 사망한 숫자가 1,500여 명에 달한다며 사망자 수치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되 서두르지 말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접종받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아파트는 층간소음 분쟁이 늘고 있고 갇힌 공간에 실증이 난 분들도 있으시죠. 이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거주 트렌드에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세대 남짓 들어설 단독주택 단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아파트 비중이 80% 이상인 세종시라 지역에서는 분양을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도 감지됩니다. 통념과는 달리 젊은 층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그런 가정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문의와 관심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부모들은 층간소음 걱정을 던다는 것 말고도 코로나19가 단독주택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찾아봤습니다. 최근 3개월간 단독주택 거래량은 4만 건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증가했습니다. 바베큐 구워 먹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이러는 게 굳이 외출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코로나 때 더 특히 와닿았던 그런 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내 집 꾸미기 유행까지 더해지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출 규제 갈등으로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의 노골적인 견제가 현실화한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WTO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유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9월 11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WTO는 합의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여서 투표까지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 본부장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일본 역시 최종적으로 유 본부장의 취임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관측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63명이 오늘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 복무에 돌입합니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병역 거부자로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 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조금 전 헬로윈데이를 안전하게 보내는 법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2달 남은 크리스마스를 현명하게 맞는 방법도 산타가 알려드립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덮인 동화 속 집 같은 이곳, 바로 핀란드의 산타 우체국입니다. 산타는 이곳에서 전 세계 어린이에게 편지를 받는데요. 7살 아이로부터 이번 크리스마스마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사연이 도착했네요. 다행히 산타는 바이러스에도 크리스마스는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집에서 안전하게 가족과 머물다가 산타와 만났으면 좋겠다네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 UN이 설립됐죠.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UN이 어느덧 7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제트 분수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까만 밤의 분이 색이 더 아름답죠. UN 설립 75주년을 맞아 UN 사무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UN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어둠을 밝힌 겁니다. 빽빽한 깃대 너머 UN 사무소도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군요.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을 맞을 때까지 인류 평화를 위해 힘쓰는 UN이 되길 바랍니다. 75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가 하면 새롭게 태어나려고 탈바꿈 중인 곳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강에서 정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네요. 온갖 쓰레기가 뒤엉켜 둥둥 떠다닙니다. 쓰레기 섬에서 동물들이 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자연의 색이 맞는 걸까 싶을 정도로 강물은 탁한 회색빛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피네이루스 강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오염이 가장 심한 하천인데요. 보다 못한 주정부가 나서서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주정부도 정화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는데요. 이번엔 꼭 투명한 강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8.2도로 어제보다 약 3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는 21도가 되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내륙 곳곳에선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져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겠고요. 낮 동안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단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 발생 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중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영동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강원 산지는 영하권, 내륙 곳곳은 5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 춘천 2.1도, 청주 6.1도, 창원은 9.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19도, 광주와 부산 21도, 안동과 울진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